Now I done grew up around some people living their life in bottles. Granddaddy had the golden flask, back door every day in Chicago. Some people like the way it feels, some people want to kill their sorrow.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실체에 이르는 길, 네, 요약의 요약을 이제 마치고 진화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시간에 책 한 권 분량 정도 되는 걸 요약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시 요약을 하려고 또 요약을 좀 하다 보니까 160개 정도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를 다 할까 하다가 힘들 것 같아요. 사실 그걸 다 말해서 무슨 의미가 있으며 제가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 생각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공격도 많이 받을 것이며 또 심도 있는 어떤 내용을 전달해 드리지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뭐 소감이죠. 소감 겸 그래도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실체에 이르는 길을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세상은 현재 우리가 지금 감지하고 있는 세상은 수학적 체계다. 수학적 체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이 펠로즈나 어떤 수학적으로 우주가 설계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왜 그러냐 보면은 일단 지금 현재 물리학에서 물리학과 수학이죠. 수학에서 지금 이제 관심사는 최대 관심사는 뭐냐? 최대 관심사 살펴보면 대칭군이에요. 대칭군. 갑자기 물리학과 수학 그 우주론까지. 어쨌든 이거는 대칭군을 찾는 여정이다. 찾는 과정이다. 이상하죠? 이 책을 딱 보고 느낀 건 뭐냐면은 대칭을 찾는 거야 지금. 좀 우주가 있었습니다. 뭐 점인지 절대 공간인지 모르게 우주가 있었는데 어떤 미지의 힘에 의해서, 그것도 알 수 없죠. 미지의 힘에 의해서 대칭이 깨지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눈으로. 그래서 만약에 GUT라는 이론이 있었다 초기에, 그럼 이게 대칭이 붕괴되는 거죠. 그러면서 강력, 양력, 전자기력 뭐 이렇게 있는데, 유인가요? 여튼 있는데 요거 자체도 어떤 하나의 여러가지 어떤 군의 대표적인 거다. 이것도 더 파고 들어가면은 더 다양한 군이 존재하는데, 이거를 합친 게 강력이고 또 요걸 또 나누다 보면은 합친 게 양력이다. 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부 대칭이었을 때를 찾아보는 게 이제 통합이론이에요. 그래, 이거는 최종 목표다. 거기에서 나온 게 끈이론이고, 이런 식의 맥락을 알 수가 있었어요. 좋아요. 이제 서론이 끝났고, 그렇다면은 이상하다 이거야. 진화론 끝났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수학적 체계랑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떤 입자나 우리가 뭐 그냥 흔히 느끼는 장이라고 합시다. 이 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행렬도 필요할 것이고, 미분, 적분, 벡터 등등이 다 필요하거든요. 더 나아가선 텐서도 필요하고, 복소수도 필요하고, 그걸 가지고 입자나 스핀이나 장에 관련된 거, 그래서 결국은 그게 중력이든 어떤 지금 말하는 힘들을 수학적으로 찾아낸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은 수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그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한 주제는 뭐죠? 그래서 이게 무슨 진화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진화랑 무슨 상관? 근데 맞아요.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긴 해요. 근데 좀 파고 들어보자 이거지.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이건 현상학이에요. 현상학이라는 학문은 없지만 제가 명칭하겠습니다. 현상학이라는 거. 이거는 진화도 현상학이다. 진화. 그리고 입자물리학. 무슨 이게 왜 현상학이죠? 자, 이걸 보세요. 어떤 생물이 있으면 그 전거를 보면, 아, 요런 놈이 요렇게 변화했구나, 점점점 이렇게 해서 진화가 됐구나, 그런 거잖아요. 특히나 진화론자들은 이제 화석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유전자 변형을 가지고 요새는 이제 분자 생물학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진화가 맞다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2, 3년 전에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나하나의 메커니즘에 개입이 있느냐, 그리고 이게 메커니즘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화로 보이지만 어떤 메커니즘에 의할 수도 있다. 그거는 자동차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모르는 존재가 봤을 때는 그게 진화로 보이겠지만, 그 자동차도 결국은 어쨌든 엔지니어링적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킨 거잖아요. 어쨌든 그건 너무 비유가 단순하긴 하지만, 어쨌든 진화라는 거는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형태를 보고 진화라고 하는 것이다. 현상을 가지고 결정을 짓는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입자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자가 있고, 그 안에 원자가 있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으면은 왜 저럴까, 왜 저런 힘을 가질까, 왜 저런 움직임을 가질까 해서 그거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도 풀고 해서, 아, 이 현상은 이렇게 해서 됐고, 아, 저거는 이 공식에 의해서 했더니 요렇게 나왔더라. 아, 맞구나. 요 공식 맞구나. 그걸로만 딱 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그럼 왜라는 말은 왜라고 했을 때 설명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자물리학도 현상학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럼 봅시다. 일단 예를 들어볼게요. 일단은 전 시간에 L형 아미노산에 대해서 말할 때, 칠할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왜 이 형태만 가지고 아미노산을 집합시켜서 단백질을 만드느냐, 왜 그게 어떤 가치가 있길래, 가치 판단은 누가 하느냐. 나 알고 봤더니 예전 과학자들은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과학자들은 초신성인데, 이것도 초신성의 어떤 에너지가 그런 한쪽에 어떤 선호하는 방향에 의해서
그런 칠할성이 나타나더라.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확산인가요? 증폭이라고 할게요. 네. 증폭을 통해서 그게 압도적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된 거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제가 지목한 거는, 그래 그건 좋은데 초신성 어떤 그 에너지나 폭발 자체를 어떤 존재에 의해서 존재 개입이 있다면 어떡하겠냐 이렇게 했죠. 왜냐, 알 수가 없잖아, 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상학이에요. 현상학이고, 입자 물리학에서는 그럼 얘가 뭐냐? 양력을 예로 들어볼게요. 양력. 이거는 이제 자발적 대칭 붕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지그재그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펜로즈의 저서에는 지그재그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 지그일 때, 재그, 어떤 입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진행 방향이에요. 진행 방향에 가고 있는데, 지그일 때만 힘이 전달받는다는 거예요. 상호작용을 한다. W, Z. 그러니까 양력이 힘이 전달되려면은 지그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재그에서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설명을 하면 엄청 긴데 결국은 그런데, 이때도 수학적 체계라는 거야. 여기서 예를 들면 지그일 때는 클리포드 대수가 이렇게 돼서, 요럴 때는 이제 오케이, 양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럴 때는 안 된대. 힘이 전달 안 된대요. 좋아. 그렇다면은 현상은 알아냈어요. 요런 식인데 우리가 어떤 다양한 어떤 대수를 사용하고 함수를 이용해 봤더니, 요럴 때는 양력이 발생하더라. 상호작용하더라. 근데 요럴 때는 안 된다. 그건 좋아. 물리학에서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럼 이 전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Y라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Y라는 건 절대 알 수가 없다고. 아직까지는. 왜 그럴까요? 몰라요. 그렇다면 더 크게 나갈게요. 더 크게 나가서 어떤 절대적 공간은 아니에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주 전에 절대적 공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힘에 의해서 빅뱅이 일어났다 칩시다. 빅뱅이 일어났기 때문에 대칭 붕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어떤 힘에 의해서 꽝 했을 때 여러 힘으로 조각났다 이거야. 여러 힘으로 조각났다고. 그 힘들을 지금 모으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태초에 요 상태는 무엇이냐 라는 걸 알려고 하는 건데, 뭐 발견할 수도 있어요.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에너지는 뭐죠? 에너지나 어떤 그죠? 원인은 무엇인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 이거야. 모르겠어요. 이게 10만 년, 100만 년 후에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현상학일 뿐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모두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화가 절대적인가요? 글쎄요. 자, 빅뱅이 일어날 확률이 일단은이에요. 가정. 다른 여러 학자들하고 연구를 했겠죠. 펠로즈가 주장하기로는 이 정도의 확률이에요. 빅뱅이 일어날 확률. 그런데 또 알아보니까 생명체가 그냥 우주 공간에, 텅 빈 우주 공간에 그냥 나타난 확률, 인간 같은 고등생물이 그냥 딱 나타난 확률은 그냥 이거예요.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그 확률이 이게 훨씬 작다고요. 빅뱅이 일어날 확률이 훨씬 작고, 그냥 우주 공간에 빵 하고 나타날 확률이 훨씬 높다 이거야. 진화는 필요가 없어. 진화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차근차근 뭐하러 그래. 이 확률이 더 높은데 그냥 뻥 하고 나타나는 게. 그렇죠? 그것부터가 이상한 거야. 이상하다. 그 두 번째, 우연. 진화에서 우연을 항상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입자, 장 등등, 스핀, 힘, 여러 가지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 어쨌든 어떤 행렬과 벡터, 그런 걸로 다 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함수, 그죠? 여기에 우연히 개입해서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엔 거의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땐 거의 없고, 어쨌든 우연? 그래도 우연으로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연으로 보인다는 거지. 우연으로 또는 무작위로 보이는 질서가 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그거고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분해를 해보면 결국은 세포가 되고, 분자가 되고, 분자는 원자, 뭐 쿼크 다 있잖아. 그게 그냥 수라니까. 수 체계에 의해서 지금 돼 있는데, 거기에 우연성을 더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되게 무식한 생각이야. 그렇잖아. 오히려 우리가 인간도 어떤 프로세스를 딱 만들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어떤 제품을 찍어내잖아. 거기에 수학 체계가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죠? 더 자세한 막 그런 거는 더 복잡한 수학이 있고 알고리즘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은 그게 더 타당성 있는 거거든. 지적 설계라고 좀 유치한 표현하기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설계가 더 타당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우연에 입각해서 한다기보다는. 그럼 이 모든 수체계는 우연인가? 이 세상이 꽝 터져가지고 이게 힘이 나눠지고, 그 힘에 의해서 또 여러가지 입자가 나타나고, 그런 게 모이다 보니까 우연히, 그래서 이런 게 생겼나요? 생명체가? 그래도 그 원인은 알 수 없죠. 초기에 그 원인에 의지가 있나? 그것도 모르고, 애초에 수체계 자체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우주 안에서는 그게 지금 우연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라는 걸 할 수가 없죠. 그죠?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수체계로 되었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이고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뭐 지금 의식의 흐름 따라 영상을 찍고 있긴 하지만, 슈레딩거 덩어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그거예요.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게 중첩이잖아요. 그죠? 중첩. 그래서 모든 중첩은, 모든 어떤
확률로서 이루어져 있고 그것이 확률로만 존재하고 어떤 계기에 의해서 포착이 되면 딱 고전적인 걸로 간주가 된다 이런 건데, 애초에 수학적으로 이거는 펠로즈는 말도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당 킬링 벡터라고 할게요. 킬링 벡터라고 하고, 그러니까 킬링 벡터가 다 다르고 이 하나하나 공간이 다 다르다니까.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 자체에 그 에너지 차이가 있어요. 중력적 에너지. 이 G인데 이 G를 가지고 보면은 그 시간이 있어요. 붕괴되는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불안정하다 이거야. 중첩이라는 개념이 불안정하다. 그 불안정한 속에서 차근차근 뭐 쿼크가 됐건 원자가 됐던 그게 융합이 돼서 점점점 진화를 한다. 우연히. 이상하죠.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촉매 알죠? 촉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활성화 에너지는 필요하다고. 요게 없으면 뭐 분해가 안 된다 그런 게 있는데, 효소학에서.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면 시간이 무한정 소요가 됩니다. 40억 년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러니까 촉매라는 게 뭔가 필요한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 우리 인간이라는 건 몰라요. 어쨌든 그게 외부의 힘이라면은 힘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거는 단순히 믿음이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현상이잖아. 현상을 가지고 논하는 거잖아. 근데 그 현상은 그걸로써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자세하게 파고들고 싶은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요약에 요약을 하다 보니까 요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영상은 마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위스터 이론에 대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또 생각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많아서 어쨌든 다 읽고 느낀 거는 만약이죠. 만약에 맞다면 이 세상은 수학적으로 움직이는 게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연히 개입할 가능성은 없어요. 우연으로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찾는 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요걸 찾는 건데, 요거가 이제 어떤 다른 더 큰 군의 일부일 수도 있고, 그 군은 또 다른 큰 군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쭉 지금 가는 방향이라는 거지. 현재 물리학이나 수리학은 대칭을 찾는 거다. 대칭군. 요겁니다. 요게 가장 큰 목표다. 요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생물도 어떤 큰 뭔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진화라고 한다면, 진화론이 있다면 더 크게 보면 이게 지적 설계다. 근데 더 보니까 요게 뭔가 있어. 그래서 크게 볼 땐 요건데 작게 보면 이게 지적 설계로 보였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진화로 봤구나.
이런 세상이 올 수도 있죠. 수만 년 후에 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아, 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더 뭔가 있겠죠. 네. 그럼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